정부와 국회 등이 또 우리 사회의 관료와 대기업,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힘있는 사람들이 농축산업자의 핑계를 대어서 그렇게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던 김영란법이 어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어제 직전까지, 어제 오전까지 이런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헌재에다가 위헌 소송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은 제정되는 과정부터 우스웠습니다. 자, 부패가 워낙 심하고 이러니까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는 사회적 명분에 밀려서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아마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에 안 났으면 이 법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 유병헌 일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이 등장이 되고 관피한 문제가 등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사회 정관계의 고위층들의 유착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부패가 척결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15년 3월 억지로 제출된 지 20개월 만에 통과가 국회에서 되었습니다. 통과시켜 놓고 바로 법에 또 이 발효를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어서 19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놓고 19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016년 9월 달부터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과를 시킨 당사자 여야당들이 당시에 법의 위헌 소지를 포함해서 문제가 많지만 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자기들이 넣어놓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까지 들어있어서 이것은 100% 위헌이 될 거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묘하다. 배우자의 금품을 어떻게 금품 수수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인륜에 어긋나는 법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저거가 통과시킨 법이 통과되자 말자부터 이것은 위헌이라 판결을 날 거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법을 위헌이 안 되게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일부러 위헌 조항을 집어넣어 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는 또 국회의원들은 빼버렸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 공직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처벌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다 처벌시키자. 이러면서 이번에 처벌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에 240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기자들이 나서서 부결시키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나서서 부결시키겠지. 자, 이 법은 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넣어놨으니까 100% 헌재에 올라가면 위헌 판결이 나버릴 거야. 자, 우리는 그냥 19대 국회 총선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어서 이걸 통과 안 시키면 더러운 부패한 놈들이 김영란법을 통과 안 시켰다. 이래서 20대 총선에 한마디로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통과시킨다. 내년 9월 달부터 실시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으니까 그 사이에 헌재 소송을 좀 하시오. 그러자마자 변협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헌재 끌고 가서 위헌 판결 받아서 끝내버리세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법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으면 통과시키지를 말아야 되지.
밥 얻어먹고 선물 받는데 우리는 빼고 해놓고, 자, 우리는 빼고 너들 공직자들은, 공직자만 하나 오면 이게 나중에 통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날 수 있으니까 언론인 좀 넣고 사립학교 교직원 넣자. 이러면 기자들이 그냥 있겠느냐. 다 달라들어서 위헌 판결을 되도록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들이 어지간히 어제 합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씹어댔습니다. 자, 주요 이유로는 농축산업이 무너진다. 조기가 안 팔리고 쇠고기가 안 팔리고 난 업자가 다 죽게 생겼다. 자, 우리의 미풍양속, 경조사 비용이나 한번 밥 먹는 거, 골프 치는 거,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못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경기가 둔화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이 지랄을 해댔습니다. 부패를 척결해서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런 나라는 그냥 경제가 빨리 무너져서 문 닫아야지요.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이 법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 때, 과거 전두환 때나 이럴 때는 왜 이 법 하자 소리를 안 했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전 국민이 좋은 경기에 묻고 쓰고 호황인데, 지난 2003년, 2006년 부동산이 전국에 판을 칠 때 겉으로 경기 좋았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법을 안 했습니까? 경기가 더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따위 법을 만들면 지금 잘 돌아가는 경기가 꺼진다. 그래서 또 안 하죠. 안 좋을 때는 경제가 안 좋은데 더 경제를 망친다.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가 좋은데 나빠진다. 정말 지랄하고 되는 게 있습니다. 앞거는 유일호 부총리라는 사람, 경제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다. 즉 농축수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이것이 다른 서비스 산업, 식당 등으로 확대되고 골프장으로도 확대된다. 부총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될 줄 모른다. 이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청탁 금지가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니요. 자, 지금까지는 부정청탁도 하고 좋은 게 좋다 하면서 골프 좀 치고 고급 횟집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밥 먹고 해외여행도 접대받고 진경 좀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룸살롱도 가고 이렇게 탱자 즐겁게 잘 살았는데, 자, 이걸 못하게 하면 서로가 이제 못 믿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믿고 못 믿는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양아치 건달 깡패 새끼들이지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부총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나라가요, 지도층들이 다 미쳤다고 봅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 말을 믿고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까? 국민들을 또 여론을 팔고 지랄들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다 김영란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중에 3만원짜리 밥 접대받고 5만원 이상 선물 받고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외 고위공직자들 강령 가면요, 장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이런 식으로 강연비 받고 시간을 초과할 때, 무슨 택시입니까? 시간을 초과하면 강연비를 더 받습니까? 75만원 받는답니다. 저도 가끔 강연 나갔습니다만 시간 초과해서 강연비 더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수준의 강연비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강연비 받으면 월급은 월급 들어받고 일해야 될 시간에 일 안 하고 나가서 강연하고 또 그것도 받습니까? 어제 헌재는요, 이 위헌 판단을 4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4가지 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 것도 맞다. 그 다음에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도 맞다. 부정청탁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금품수수 처벌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헌재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부터 시작해서 통과시킨 국회, 그 다음에 변호사, 협회, 언론들, 사립학교 교원들, 온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다 나서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한마디로 우리 사회 경제가 무너지고 오고 가는 인정이 없어지는 팍팍한 사회가 되고 불신 사회가 되면서 한마디로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지랄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는 이런 공산주의 같은 세상이 벌어지니 어떠니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자, 이제 통과되니까 언론의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별 지랄을 다 하던 언론들이 이제 기왕 통과된 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얼굴에 저거가 침뱉는 꼴이 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태 파악이 빠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이 있겠지만 부패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국 손실이 얼마나 나올 건가 하면 연간 11조 6천억이 발생할 거다. 우리나라 GDP의 0.7%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이 8조 5천, 골프장이 1조 1천, 소비재 유통업, 즉 선물이 1조 9,700억 손해를 볼 거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2조 6천억, 수산업 총연합회가 1조 1,196억, 한국농축산업연합회가 1조 원의 피해를 각각 예상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장까지 나서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따른 민간 소비와 관련 업황의 충격을 반영해 하반기 성장률을 전년 대비 2.4%로 해서 상반기 성장률 3.2%보다 0.8%를 낮춰놨다. 웃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어차피 갈수록 성장률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김영란법을 거기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져봅시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접대나 청탁이 없어지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예? 두당 15만원짜리 밥을 먹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3만원씩 5명이 먹었다. 그러면 2명이 먹고 난 뒤 30만원 먹어놓고 3만원씩 10명 먹었다고 나눠서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 또 회사 비자금을 갖고 접대할 겁니다. 지금도 회사에 공식 카드로 접대하는 부분이 있고 룸살롱이나 이런 데 가서 끊어서 하는 부분은 비자금으로도 또 처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그럴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접대가 없어지고 대한민국 부패가 없어지고 내일부터 당장 경제는 추락하더라도 사회는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그리 녹록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이 또 100가지 1000가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오해를 피하려고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밀어버리고 기업이 면담 자체를 기피하거나 줄이면서 몸을 살릴 거고 그 피해가 기업에 돌아갈 거다. 자, 지금 김영란법을 일부 고치자는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헌재가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4건은 이제 고칠 명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고치면 되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법과 시행령 중에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고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김영란법은 처음부터 완벽한 퍼펙트한 법이 되기를 요구했습니까? 그것도 웃기고 모순 아닙니까? 지금 법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 많은데 김영란법은 처음부터 완벽해야 됩니까? 부패에 대해서는 왜 그리 완벽을 요구합니까? 부패 척결이 그리 두렵습니까? 기업 접대비가요, 공식적인 것만 해마다 늘어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270억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의 대관 업무, 기업마다 공무원들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관 업무는 한마디로 술상무, 골프 상무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37위라는데요. 저는 겉으로 깨끗한 척 해서 그렇지 37위가 아니라 이거 2배는 넘을 거다. 60 정도 넘을 거라 봅니다. 칠레나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이런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을 정말 장난치지 않고 성실하게 기술이나 노력만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뇌물이나 접대가 없이 그야말로 자기 회사에 가진 가치만으로 경쟁을 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는지요. 자, 이제 좋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먹고 놀고 탱자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좀 있으면 접대를 하려 해도 접대할 형편이 안 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라도 이제 어느 한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거의 그 더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제대로 한번 출발을 해서 기술과 경쟁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승부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치러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은 해도 늦은데 이걸 갖다가 또 미루자고요? 경제가 나쁘다고요?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재수없게 우리 정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탄탄하게 만들면서 부패 척결을 정권의 업적으로 할 생각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밥은 전부 접대로 먹고 선물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경조사를 많이 다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서 살았으면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한 통과된 거 바라가지 마시고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뭐 그래봤자 또 다 빠져나가서 한 달만 지나면 룸살롱 가서 술 처먹고 여자 끼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또 해외여행 가서 뇌물 처먹이고 다 할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엄청 목격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목격한 현상을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패 척결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띄었는데요. 이 첫 발을 못 뛰게 하려고 그 난리들입니다.